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 온 박진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공룡 기억하시죠? 하도 오래전에 좋아했던 거라서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이제 공룡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공룡을 연구하고 있고요. 공룡뿐만 아니라 이제 되게 다양한 화석 생물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공룡을 연구하는 박진영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요. 영화 주라기 공원이죠. 보면 여기 이 영화 장면에 우측에 서 있는 사람이 화석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머리에 되게 멋있는 모자도 쓰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룡을 연구하는 혹은 화석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공룡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어떤 종류의 화석을 연구하는지, 어떤 종류의 공룡을 연구하는지 이거보다 공룡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머지 절반 분들은요, 공룡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그러면은 인디아나 존스 같은 사람이네요. 근데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한 번이라도 봐본 사람은 알겠지만 영화 속에 화석이 나오나요? 화석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는요, 옛날에 사람들이 남긴 유물을 연구하는 고고학자고요. 그 화석이라든지 공룡을 연구하는 사람은 고생물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연히 다른 직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 속의 고고학자는 이렇게 멋있게 생겼죠, 그죠? 근데 고생물학자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옷이 되게 이상하죠. 제가 접니다, 일단요. 혹시 못 알아보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저인데요. 제가 옷을 못 입어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은 고비 사막 한가운데예요. 고비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제 화석을 찾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사막이다 보니까는 햇빛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되면은 피부가 심하게 타거나 아니면은 심한 경우에는 피부암까지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저렇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절대 제가 옷을 못 입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고생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고생물학자가 되기 전에 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커가지고 공룡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의 어릴 적 사진을 보잖아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누가 전지 금방 알아차실 겁니다. 분홍색 바지를 입고 있는 사람 보이죠? 소녀시대보다 훨씬 전에 제가 이미 분홍색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보시면은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3개 이렇게 들고 있고 포효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땐 정말 공룡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커서 공룡이 될 수 없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죠? 평생 공룡이 되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공룡이 되지 못할 바에는 그냥 차라리 나중에 커서 공룡을 연구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죠. 초등학교에 들어갔더니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초등학생 때 공룡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되게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고생물학자를 하게 되면은 경쟁이 되게 치열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밥그릇을 나눠 먹기 싫어가지고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중학교에 진학하고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보니까는요, 주변에 저밖에 없더라고요. 저밖에 없어가지고요, 생각보다 고생물을 정말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를 쉽게 이루려면요, 다른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걸 해야 돼요. 이게 접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할 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지금 군대를 전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공룡 화석 처리를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 고생물학이라는 분야에 몸을 담게 된 지 한 거의 10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2000년대 중반부터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거를 거의 10년 동안 연구하고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거를 배울 수가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공룡이라는 존재가 정확하게 어떤 얘들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룡하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슬라이드의 왼쪽에 있는 애들처럼 목이 긴 애들이라든지 등에 가시가 이렇게 막 박혀있는 애들이라든지 머리에 뿔이 솟아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름은 어려우니까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보면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죠? 다 다르게 생겼는데 과학자들은 얘네들을 묶어서 공룡이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렇게 공룡하면 그래,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는데 공룡이라는 동물이 정확하게 어떤 동물인가요? 물어보면요. 이거를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공룡이란 얘들이 정확하게 어떤 얘들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 화석으로 보고된 공룡의 수가요, 종수가 한 1000종류 정도 됩니다. 되게 많죠? 포켓몬스터보다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다 다르게 생겼어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우린들은 얘네들 묶어서 공룡이라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요. 다 다르게 생겼지만은 기본적으로 같은 부위가 있어요. 그게 어느 부위냐면요. 얘네들은 골반 부위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이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보시면요. 공룡의 그런 기본적인 골반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골반 옆에 그 허벅지뼈가 붙는 부위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어요. 사람으로 치면 고관절 부위죠. 그죠? 고관절 부위에 이렇게 큰 구멍이 뚫려 있는 동물은요. 지구상에 공룡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과학자들은 고관절 부위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동물들을 다 묶어서 공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그 못 긴 공룡이라든지 머리에 뿔이 난 공룡이라든지 다 다르게 생겼지만은 고관절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공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고관절에 구멍이 뚫려 있는 동물들이 얘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도 고관절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얘네가 뭐죠? 새예요, 새. 예. 나중에 여러분들 치킨 시켜 먹어보시잖아요. 살로만 시키지 마시고요. 뼈 있는 거 시장에서 파는 거 드셔보시면 고관절 부위가 뻥 뚫려 있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오늘날 과학자들은요. 새를 공룡 안에 포함을 시켜요. 공룡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새는 공룡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죠? 새가 공룡이라니 이게 대낮인데 어제 친구랑 맥주랑 같이 먹은 게 공룡이란 말인가 하는데 네, 맞습니다. 새는 공룡이에요. 공룡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닭이라든지 오리 또 뭐 있죠, 펭귄 다 공룡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석으로 보고된 공룡 종수가 1000종류 정도 된다고 했어요. 오늘날 살아있는 공룡의 종수가 10,000종이 넘어요. 우리가 아는 공룡의 90% 이상은 새예요. 새고요. 더 놀라운 거는요. 오늘날 살아있는 포유류의 종수가 5,000종밖에 안 돼요. 공룡이 10,000종이에요. 그럼 지금은 누구의 시대일까요? 공룡의 시대죠. 그죠? 그래서 굳이 영화에서처럼 돈을 막 들여가지고 주라기공원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등산하러 올라가면은 공룡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등산 끝나고 내려오면 삼계탕집에서 공룡 고기를 먹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공룡은 오늘날도 많이 살아있는데 제가 연구하는 공룡들은요. 여기에서 크고 멋있는 얘들, 조류학자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수가 있지만 그 크고 멋있는 얘들, 왼쪽에 있는 얘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살아있는 공룡들보다 연구하기가 더 어려워요. 오늘날 살아있는 공룡들은요. 그냥 쌍안경 들고 나가서 산에 올라가면 다 그냥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연구하는 공룡들은요. 삽질을 해가지고 땅속에서 꺼내야 돼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고생물학자라는 직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이게 지금 제가 5년 전에 고비 사막에 가서 다른 동료 과학자분이 찍어주신 사진인데 표정을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고생물학자라는 직업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사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어렵습니다. 야외에 가지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동안 이런 데서 지내야 되고요. 잘 씻지도 못해요. 그리고 외워야 될 것도 되게 많습니다. 의사분들은 사람의 몸 구조만 알면 되잖아요. 저희는요, 온갖 공룡의 그런 해부학적 특징이라든지 다른 동물들의 그런 뼈 구조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발굴할 때 이게 어느 동물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되게 어렵고 막 지저분하고 하다 보니까는 대표적인 3D 직업 중 하나입니다. 고생물학이. 다시 표정을 보면 되게 웃기죠. 그래서 보면은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을까 하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는 이게 공룡을 왜 연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사실 10년 정도 지나니까는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룡을 왜 연구하는지, 더 나아가서 화석 생물을 우리가 왜 연구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려면요, 고생물학자들이 야외에서 화석을 어떻게 채집하는지를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룡을 발굴할 때 땅에서 파겠죠, 당연히. 그죠? 화석이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땅이나 판다 해가지고 공룡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룡 화석이 들어있는 지층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땅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서 거기가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예요. 몽골의 고비 사막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다양한 공룡들이 여기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생물학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한 공룡의 공동묘지라고 불릴 정도로 되게 다양한 공룡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가지고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공룡을 발굴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옆에 여기에 숙소가 없죠. 각자 가져온 텐트에서 생활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이 귀합니다. 잘 씻지도 못해요. 되게 찝찝할 것 같죠. 그죠? 근데 사막이라서 사막은 되게 건조합니다. 그래서 땀이 나면 바로 증발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안 씻어도 그렇게 막 찝찝하진 않고요. 다른 건 다 힘든데 그나마 좋은 게 있다면은요, 음식은 잘 나옵니다. 왜냐면요, 요리사 두 분이 따라가시거든요. 음식을 기가 막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원래 살쪄서 와요.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먹고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있다면은 주변에 불빛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별 관찰하기가 그렇게 좋아요. 네, 이게 지금 해가 뜰 때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별이 굉장히 많죠. 전 태어나서 은하수를 고비사막 가서 처음 봤어요. 은하수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자세히 보면 또 저기 별똥별도 하나 떨어지는데 그 별똥별이 거의 한 30초에 하나씩 떨어져요. 처음에 갔을 땐 되게 신났습니다. 와, 별똥별을 보고 소원 빌어야지 하다가 평생 빌 소원 다 빌고 왔는데 그죠? 뭐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밤에는 이렇게 지내고요. 해가 뜨면은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다 저런 포즈로 돌아다녀요. 저기 서 있는 사람 빼고는요, 다들 포즈를 한번 봐보세요. 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고비 사막 한가운데 가서 이렇게, 와, 풍경이 멋있네. 사진을 찍어야지. 사진 찍으면요,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다 어디선가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되게 민망하거든요. 예. 발굴하다가 또 얼굴 보면 사람 엉덩이가 앞에 있고. 예. 그래서 아무튼 화석을 찾기 위해서 다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찾아보면요, 여기 사이에 이제 뭐 자갈이라든지 돌 사이사이를 잘 찾다 보면요,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딱 봐도 뭔지 알겠죠? 이빨이에요, 이빨. 작은 육식공룡의 이빨. 요거는요, 아기 공룡의 척추뼈입니다. 네, 되게 작죠? 아기 공룡이 또 어디서 나올까요? 알에서 나오죠. 아기 공룡이 둘리에서 나올까요? 알에서 나오죠. 알껍질로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되게 화석들이 되게 작아요. 이런 작은 거 발굴하려고 고비사막까지 갈까? 아니죠. 큰 걸 찾아야죠. 큰 것도 나옵니다. 네, 큰 것도 나와요. 엄청 크죠. 저기 보면은 파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게 저입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사진이 저기서 찍은 거예요. 제 키만 한데 저 뼈가 무슨 뼈냐면요, 초식공룡 중에 목이 긴 애들이 있어요. 목 긴 공룡이라는데 되게 단순하죠. 허벅지 뼈가 제 키만 해요. 그러면은 몸집은 거의 막 집채만 하겠죠, 그죠?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저기 허벅지 뼈랑 그다음에 척추뼈, 뭐 갈비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자, 저희가 이제 가가지고요, 공룡을 발굴하다 보면요, 이 공룡이 어떤 종류인지를 밝혀내기도 하지만은 이 공룡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해석을 하거든요. 이제 한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5년 전에 이 목긴 공룡을 발굴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막 신나게 발굴을 하다가 그 목긴 공룡의 위팔뼈를 툭 쳤어요. 쳤는데 깨졌어요. 공룡뼈가 깨졌습니다. 깨져버려가지고요. 공룡뼈가 깨지면 막 어떡합니까 하는데 그냥 본드로 붙여요, 사실. 깨지는데 그 사이에 뭐가 나왔냐면요, 운이 좋게도 이게 하나 나왔습니다. 육식공룡의 이빨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육식공룡이 이 거대한 초식공룡을 사냥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사실 이 육식공룡이 너무 작아요. 이빨이 이거밖에 다 크기가. 목긴 공룡은 아까 그 집채만 하죠.
얘가 직접 사냥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제 볼 때는 이 거대한 목긴 공룡이 뭐 나이가 들었던 병이 들었던 죽은 다음에 육식 공룡이 와가지고 살점을 뜯어먹다가 이빨을 흘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무슨 범죄 현장 같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견한 공룡들이 대충 이렇습니다. 큰 목긴 공룡도 있고, 큰 초식 공룡, 중간 크기 초식 공룡도 있고, 큰 육식 공룡도 있고, 뭐 잡식 공룡도 있고 되게 많아요. 갈 때마다 이렇게 많이 발견을 합니다. 왜 매번 갈 때마다 이렇게 돈을 들여가고 시간을 벌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발굴할까? 고생물학자들이 무슨 두꺼운 공룡 도감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걸까? 아니면은 박물관에 멋있는 공룡 골격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걸까? 하는데 아닙니다. 저희가요 공룡 화석을 채집을 할 때 공룡 화석만 채집하는 거 아니에요. 공룡 화석과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자연사 관련된 그런 표본들을 채취를 하거든요. 제가 아까 그 목긴 공룡과 함께 발견된 것들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그 목긴 공룡 주변에 이 화석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뭘 것 같나요, 이게? 네, 맞아요. 네, 나무입니다, 나무.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할까? 지금은 메마른 사막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나무가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죠? 당연히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목긴 공룡이 갑자기 이렇게 나무 토막 들고 가서 거기다가 쏟았을 가능성은 없겠죠. 옛날에 나무가 많았어요. 그리고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울 텐데 이건 화석은 아니고요. 일종의 지질 구조예요. 사층리라고 하는 구조인데 물이 흐르면서 물 안에 있는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인 거예요. 물결 치듯이.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뭘 알 수 있느냐? 물이 흘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물속에 사는 동물들이 있겠죠. 보시면은 약간 지렁이 같이 생긴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갯지렁이 같은 동물들이 물가 주변에서 땅을 파가지고 살았는데 그 안에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생긴 일종의 생은화석이에요. 이거는요,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게 거북이의 등딱지 일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뭘 만드느냐? 이 공룡이 살아있을 때 환경을 복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그림 하나만 가지고는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어린이 도감책에 넣을 만한 그런 그림이죠. 여러분 5초 보고 넘기는데. 자, 근데 이것들이 시대별로, 지층별로, 나라별로 쭉 모이잖아요. 그럼 뭘 알 수 있냐면요. 지금까지의 지구환경 변화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해석해 볼 수가 있느냐면은 미래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측해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면요. 우리 고생물학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는 화석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고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룡을 연구하는 이유는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